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그 이름, 15만 전자. 어떻게 보면 아픔이죠. 정말 끝도 없는 희망 고문이었는데 갑자기 이 목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이 지긋지긋한 희망 고문,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뭔지, 그리고 그 전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들은 또 무엇인지 하나하나 같이 넘어보겠습니다. 모든 낙관론의 시작점, 바로 이 숫자입니다. 82조 원. 이게 뭐냐면 2026년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와,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바로 이 숫자가 15만 전자라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활활 지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시된 궁극적인 목표 주가, 바로 15만 원입니다. 솔직히 최근 몇 년간의 주가 흐름을 생각하면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대담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15만 전자로 가는 길이 그냥 꽃길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는 이 로드맵을 따라서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3개의 관문을 하나씩 공략해 보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 지표까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투자자분들에게는 거의 트라우마죠. 희망 고문. 과거에도 이런 장밋빛 예측은 많았지만 번번이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금융적인 근거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것도 놀랍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반도체 부문의 성장률입니다. 무려 215% 폭증. 2020년 전체 영업이익 82조 원 중에 61조 원이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예측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경기가 좋아서 사이클이 좋아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이끄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구조적인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거죠. 과거 스마트폰 사이클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익의 퀄리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밋빛 전망이 그냥 현실이 되지는 않겠죠?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3개의 거대한 산, 말하자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핵심 과제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메모리인 HBM4 기술을 정복해야 하고요. 둘째, 만성 적자 사업 부조, 파운드리 사업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큰 장벽일지도 모르는 이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앞으로 2년 삼성전자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건 정말 가장 시급하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시장의 패권을 되찾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신제품 하나도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를 빼앗긴 메모리 제왕이라는 왕좌를 되찾는 아주 상징적인 싸움입니다. 아니 근데 삼성이 왜 뒤처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공정 기술의 차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MRMUF라는 공정으로 열을 아주 효과적으로 잡고 생산성을 높여서 엔비디아라는 최대 고객을 꽉 잡았죠. 반면에 삼성은 기존의 TC-NCF 방식을 고수하다가 수요일 문제에 발목이 딱 잡혀버렸습니다. 정말 뼈아픈 실책이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HBM의 재료가 되는 원CD램의 수율이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16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각 층이 제대로 지어질 확률이 딱 50%라고 해보세요. 그럼 16층 전체가 완벽하게 완성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HBM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양산을 하려면 이 기초 D램 수율을 최소 70%까지는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정말 사활을 건 과제죠. 자, 그래서 삼성은 HBM4에서 아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SK하이닉스가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안정적인 길을 택한 반면에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그냥 직행하기로 한 거죠. 이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도박이에요.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단번에 기술 격차를 뒤집고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삼성 앞에는 아주 냉혹한 데드라인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의 출시 일정이죠.
2026년 1분기까지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 이른바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삼성은 또다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모리에서 번 돈을 까먹는다는 비판까지 받아왔던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죠. 바로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15만 전자로 가려면 이 고질적인 약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3나노 공정 수율 문제로 갤럭시 S25에 들어갈 칩 양산에 실패하면서 자존심을 제대로 구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 마지막 반전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바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엑시노스 2600입니다. 이 칩이 갤럭시 S26에 성공적으로 탑재되기만 한다면 이건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회복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고객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삼성한테 자기네 설계도를 마음 편히 맡기겠냐? 그냥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분사가 아니라 바로 턴키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기가 막힌 반격 카드죠. 무슨 말이냐면 AI 칩은 메모리, 로직, 패키징에 하나로 묶여야 하는데 이 모든 걸 한 지붕 아래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의 AI 유니콘 PFN이 삼성의 이 턴키 솔루션을 선택했는데 이게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산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가장 높고 가장 넘기 힘든 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초격차 유전자를 잃어버리고 거대한 공룡처럼 느려졌다는 비판.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새로운 리더십이 내건 슬로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재무나 관리 중심의 조직에서 벗어나서 엔지니어가 존중받고 기술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회사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인사를 보면 HBM 수율을 개선한 현장 엔지니어들을 대거 발탁하고 실패를 용인하면서까지 기술적인 도전을 장려하는 등 구체적인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관문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넘어야 할 세 개의 거대한 산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이 거대한 여정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지표들을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네 가지 신호등만 주목하면 됩니다. 첫째, S3 드램 수율이 목표치인 70%에 도달했는가? 둘째, HBM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되찾아왔는가? 셋째, 파운드리 적자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이나 AMD 같은 빅테크 기업과 대형 턴키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가? 이 지표들이 바로 15만 전자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신호등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환경이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이 유리한 환경이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바람을 타고 폭풍우를 헤쳐나가서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삼성 내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2026년 삼성전자는 과거의 영광이었던 초격차 DNA를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 오랜 희망 고문을 마침내 달콤한 현실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전환의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